예, 심생멸자라고 하는 것은 뭐 끊임없는 중생심이라고 할 때 일심이고, 이 일심은 중생심이라고 그랬죠. 중생심이 일심이고, 이 일심에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진여문이 있고, 하나는 생멸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혹시 생각할 때 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다 한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마음마다요. 마음마다에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멸하는 것 가운데 불별하고 어떤 뭐 우리가 찾는 진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진여라고 부를 수 있고 불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두 개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두 개가 오직 현재 일어난 한 생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그 자체 속에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생각 그 자체가 온전히 진여이면서 온전히 생멸이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마다 그 자체가 완벽하니 진여고 일어나는 마음마다 그 자체가 완벽하니 생멸인 거예요. 그래서 일심에 이 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심만 있고 실제로는 중생심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에 의지하는 거로 생멸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열애가 잠복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딱 들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열애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성사상은 똑같습니다. 불성은 똑같은데 밖으로 개헌되지 않고 어디 이제 불성이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생멸이 따로 있고 진여가 따로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심이라고는 오직 한 생각 딱 일어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에, 그 한 생각 자체에 떠나서 다른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진여가 되거나 생멸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이 한 마음 속에 두 개가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죠. 그 일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현상을 떠나서 근원적 실체로서 자아가 있고 우리는 그 자아를 찾아서 진여를 찾아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무런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할 때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두 개가 완전히 겹쳐져 가지고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완벽히 진여면서 완벽히 생멸이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요. 자, 그러면 열애장에 의지한 거로 생멸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열애장은 여기서 이제 불생불멸하고 연결되는데 이 세 개는 아까 말하면 전체상으로 보면은 어떤 상이 됩니까? 불생불멸이에요. 전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멸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한 개체개체로 보면은 생멸처럼 존재하지만 그 전체로 보면은 그것이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삶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토대로 살고 있냐면 우주 자체 전부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 테마는 나라고 하는 한 삶이 우주에 떡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내 그 삶 자체가 완벽하니 우주적 삶이다. 법계적 삶이고 완전히 여기서 말한 열애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연기법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있고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일상 경험 사는 어떤 것은 일상 경험하는 것이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현실적 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지구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은 틀린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맞는 생각이 있는데, 있는 지구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지구에 태어났는 건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내는 것이 앞서 말할 때 무엇이 만들어낸다 했습니까? 망념이 만들어낸다. 염이 만들어낸다 했죠. 그러니까 공간을 기억하고 시간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염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시공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일 우리가 인연 조건이 좀 바뀌어서 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눈이 바뀌어가지고 감마선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마치 이 지구상은 텅 비어있는, 우리가 중성미자 같은 눈이 딱 돼 있으면 이 지구는 그 순간부터 텅 비어버려요. 우리는 이 지구를 이렇게 땅에서 단단해서 뭐 물체처럼 보이는데, 만일에 우리 눈이 그렇게 되면 갑자기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이 현미경처럼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화면에다가 완벽한 현미경처럼 눈으로 보면 이 생물체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보여가지고 지금 우리 보이는 모양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아까 말한 감마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저 우주에서 보낸 감마선의 빛들이, 엄청난 빛들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엑스선처럼 엑스선을 볼 수 있는 눈이 됐으면 병원에 가서 엑스선 찍을 필요 없잖아요. 눈으로 턱 보면 엑스선이 통과해서 보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구나 시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시공을 다시 볼 수 있는 기억 장치, 즉 눈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또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보가 현재 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의 발현이 달라져 가지고 다른 눈을 만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은 마치 있는 시공에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다른 특별한 업이 발현되면은 이제 이 시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시공에 태어난 게 아니고 있는 시공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는 망념의 조작을 통해서 현재가 그렇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염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할 뿐이다 이겁니다. 5가지 감각기관에 전혀 다른 정보 채널을 통해서 감각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뭡니까?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딱 태어나서 지구라는 것이 있고 내가 그때 태어나면은 지구하고 나는 전혀 별개적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구하고 나가 시공을 내가 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또는 요즘같이 마음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접근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기억에 의해서 마치 지구상의 시공이 나와 별개인 것처럼 염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다. 특별한 인연 조건이 됐지만 이 전체적인 연기적 관계 속에서 삶이 일어나고 그 관계에서 현재 우리의 가지가지 다름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전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하나로 보면은 하나도 동일한 것 없이 흘러내리지만은 이거 자체는 생멸한다, 생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현재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으로 우주가 폭발돼서 현재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140억 년 전 또는 150억 년이라고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요만한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였어요. 이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현재 어제 말한 1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이 100억 개 있는 우주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도 늘어나지도 않고 하나도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양은 완벽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 양으로 보면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다른 양상을 내놓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개는 동일한 거예요. 둔가예요. 같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은 철저히 연기적 관계에서만 불생불멸이 가능한 거예요. 한 개체가 만일에 독단적으로 있다 하면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이 총량적 우주적 상황과 더불어서 그 얼굴을 대표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니까 내가 죽음조차도 무슨 죽음이 됩니까? 총량적 우주의 죽음인데 우주는 죽음이 없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총량적 우주가 되니까 실제로 우주는 태어나지 없는데 한 개체는 온갖 다름을 담고서 그렇게 건다. 그래 우리 일상의 모든 생멸들은 불생불멸을 상대해서 그 생멸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생멸을 보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생멸과 불생불멸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우주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우주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같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다름이 우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같음으로 있지만 그 같음이 전부 다 다름을 통해서 되는데 우리 이 인식 태도는 같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인식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할 때도 이미 보는 자가 우주라고 하는 대상을 인식 대상으로 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식이 일어났을 때는 아까 말한 언어로 보면은 일상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항상 내가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되면서 내가 떨어져 있는 존재로 남는 기억의 망념들도 똑같이 우주적 사건이니까 연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생멸이라고 하는 것만을 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인식 태도, 이것만을 더 띄어서 여기서 말하는 생멸심으로 부른다 이겁니다. 실제 우리가 죽고 사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열애장의 연기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내가 늙다 죽는 것만 보는다 이겁니다. 이 사건이 연기적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은 생멸이지만 우리가 애곡된 생멸을 애곡돼서 보고 있는 망념과 그리고 그 생멸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자체인 연기적 상황에서 생멸이 겹쳐 있는 거예요. 생멸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연기적 상황에서의 생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의 생멸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생멸이 합쳐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리아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는 아리아시, 불생불멸의 생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불생불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생멸한 것만을 보는 눈으로서의 생멸이 있는데 생멸 속에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아리아식 속에서는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 생멸심을 더욱 증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학파마다 약간씩 다른 그 개념으로 아레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의 동일한 어떤 나가 금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내생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즉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속에서만 어떤 것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해진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지켜보지 않으면 이미 윤회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동일한 자아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과거세의 나나, 금세의 나나, 미래세의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동일한 뭐가 들어있습니까? 윤회 어떠한 것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이미 그 속에 무엇이, 윤회의 주체로서 무엇이 설정됩니다. 근데 이 윤회의 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했듯이 생각들, 즉 기록들이 현행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생각이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잤으면 물론 우리가 죽거나 모든 시기 활동이 다 정지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의식이 존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또 누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내가 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뭘 염합니까? 하루 종일 살아온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무의식 중에 머리 염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 때 뭘 염하고 사는가 하면은 염불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늘 머릿속에 염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것과 더불어 개체의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의 모든 의식의 밑바탕에는 항상 나를 염하고 그 위에 가지가지 차별상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 깊은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나아를 잃지 않고 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면은 이 염화한 것이 잠재적 상태로 딱 남아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깨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염해온 한 번도 잃지 않고 이제 교리상으로는 염화하는 이 힘은 잠 속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염화하는 힘은.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 현전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안에 아주 미세하게 그 나를 생각하고 나를 잃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의식적 흐름은 잠 속에서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육식으로 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모든 생각 속에 항상 염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염불하다 할 때 염하면 뭘 합니까? 다음에 부처를 생각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염불인데 우리 중생의 삶은 생각 항상 나를 잊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이 이제 동일한 자아가 구성된다겠죠. 동일한 자아가 구성되면 그 자아 속에 반드시 무엇가 설정됩니까? 시간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무한 과거를 스스로 설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자아를 설정하는 순간 바로 나한테는 무한 과거가 설정돼요. 어느 시대부터 과거의 나가 설정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지금부터 영원한 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설정돼요. 그러니까 염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간이 다 들어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싹 들어있고 그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을 동일한 내가 계속해서 흘러왔다라고
한 가지 생각 속에 이미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과거는 묻을 필요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무한 과거를 사는 것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 그러면 왜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선 첫째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살아있는 밀체의 어떤 관계의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한 가지가지 정보들로 같이 차있다 했죠. 지난번 말했을 때 물질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돼 가서 제 색채를 잃어가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도 정보를 잃지 않고 있는데 이 상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린애가 태어나는데 물론 어머님, 아버님의 영향력이 많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환경이나 그 밖에 우리를 덮어싸고 있는 가까운데 어울려진 모든 정보의 총합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정보의 총합의 속에서도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염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염아하면은 이 공기 속에다가 나는 무엇을 남기는 거다 똑같느냐면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내가 동일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이제 그러한 정보랑 여러 가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어울려 가지고 함께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 태어나는 순간 뭐가 태어나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데 이 내도 방금 말한 대로 동시에 과거 무한 조건을 가지고서 태어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나를 부모로 받은 정보를 운영하는 주체적 힘이 어디에 더 있느냐 하면은 물론 부모로 받은 그 유전적 정보도 있긴 하지만 이 정보를 운영하는 것은 이 정보 자체에서 있다 하기는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어떤 생물학자가 말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 봄에 말씀드렸는데 마치 정보끼리 합해버리면 그냥 어떤 1 더하기 1에 하면 2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해석해낼 때 아주 색다르고 또 거기 뭔 특별하게 해서 그것이 발현될 때 발현되지 않은 그런 모든 시기를 전부 알아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도 어떨 때 일어나고 어떨 때 사라지고 하는 것을 마치 통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어떤 것이 형성되면서 있는 것처럼 흘러간다고 어떤 생물학자가 써는 책에 써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죠? 했죠?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애기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환경,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모든 정보 채널이 함께 딱 들어가면서 함께 어울려지면서 스스로 무엇을 구성해냈냐면은 이런 정보의 운영 체계를 만드는 어떤 힘처럼 그렇게 구성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가 운영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까지는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지난 봄에 와서 말씀드렸죠. 이 네모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순간부터는 태어나는 순간이 주는 영향력이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학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오면 새로운 학습이 들어오면 아주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업식이 밖으로 나오는 것하고 합쳐져 가지고 항상 예를 100을 이룬다 하면은 여기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변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정보에 영향을 주면서 이 자체가 조금씩 이제 아주 작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0, 50 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 이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현재 삶에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살아왔을 때 이 주는 영향력이 이제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태어날 때하고 한 40대 될 때하고는 이만큼 많이 다른 영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리아식하고 40 될 때 아리아식은 정보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세가 되어가지고 딱 죽을 쯤 되면은 이제 금생에 주는 영향력과 섞어져 가지고 거의 과거의 정보 영향력은 이제 얼마 안 남고 죽음 순간에는 얼마 안 남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영향력을 밖으로 발산하면서 죽음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영향력이 자기 새로운 삶을 결정하니까 이제 과거에 태어난 때 받아 있는 아리아식하고 죽을 때 아리아식하고는 정보 내용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리아식하고 이 아리아가 다르니까 이 아리아식이 만드는 세상은 이 아리아식이 만든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세상을 만드는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숙식이라고. 다른 세상을 만드는 식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든 정보 총합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것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는 부모가 주는 영향력, 그리고 그 속에는 전에 우리가 풀을 하나 반찬해서 먹으면 그 반찬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무슨 정보라겠습니까? 우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소적 상황으로 만드는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실제로 식물의 정보가 한 30% 정도 들어있어요. 사람의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하고 같은 내용을 가진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는 정보의 양이 98.5%가 동일해요. 1.5%만 달라요. 사람하고. 이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치유해봐도 그 중에 1.5%만 침팬지하고 다르는 거예요. 이 1.5%가 뭘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고 침팬지를 만드는 거죠. 만일에 70%가 달라지면 그것은 식물 중에 예를 들면 수선화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 중에 들어있는 정보의 30%가 발현된다 하면 그거 발현된다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식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로 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우주적 조건에 딱 어울려 가지고 살아온 종합이 이 순간에 인간의 세계를 만들도록 사라졌는데, 살아오면서 이제 이 정보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기도 하고 새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이제 수행자가 수행이 계속 깊어지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적 상황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항상 염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변화가 탁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정보의 운영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죽기 전에 이미 다른 세상이 되는데 이걸 이숙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우리가 견성 또는 성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살아오는 정보의 운영체계가 한순간에 전혀 다른 운영체계로 완전 뒤바뀌어질 때를 우리가 깨달음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를 갖지 못하면 이 습관적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체계, 정보 내용은 계속 바뀌어 갔는데도 그 정보 내용을 총합하고 있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잃지 않으면서 정보의 변화를 가지고 삶을 이끌어 가는데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숙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크게 보면은 삶과 죽음을 나누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 더 나누면 바로 직전과 현재라.
잠을 쭉 자게 되면은 잠자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염화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염화는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영역들을 이제 뭘 만드냐면은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정보화 시키는 거예요. 오늘 낮에 경험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빼서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이나 또는 생존에 불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강한 착오로 남아있는 것들은 잃지 않으려고 전부 다 이제 해마라고 하는 기억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억이 많아지면 아까 앞서 말할 때 대뇌 피질로 기억을 옮겨놓는다고 그랬죠. 잠을 자는 순간은 뭘 하는 순간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깨어서 즉 어제까지 총합된 정보 양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한다 하면은 오늘은 어제 주는 영향력으로 오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데 오늘 경험한 것은 또 잠을 자면서 다시 내일의 정보를 해석하는 해석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녁에 잠을 쭉 자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느냐? 사람이 깊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제 죽고, 어제가 죽어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태어나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점인데 이 나를 운영해내는 정보적 상황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그것을 극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깊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제 경험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서 내일까지 끌고 가고 할 것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경험한 의식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 내용이 정리됐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의식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미 달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식 내용은 달라졌지만 무엇이 안 달라졌습니까? 염화한 것이 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의식 내용은 부차적이고 의식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나는 바꿔졌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내가 어제 자가지고 오늘 잔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계속 수행자들이 보니까 어디에 이르냐면 염화된 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무엇만 보이느냐면 염만 보이는 거예요. 염만. 그러니까 아는 어디서 발생되느냐면 아에서 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염에서 아가 발생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에서 아가 발생되는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억된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 전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된 내용만 있는 거예요. 이 숙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매번 새롭게 변해가는 의식 정보들. 의식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보들에서 오히려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보들에서 오히려 내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고 했는데 실제 잘 계속 수행자들이 들여다보니까 누천년을 두고 경험해 보니까 전부 다 염이 나를 만들고 더 나아가면은 경험된 정보들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흐름에 중요한 것을 차지한 내용들은 이것을 초기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이것을 업식이라고 불렀어요. 아리아식이라고 불렀어요. 진여에서는, 기신론에서는 그것도 역시 아리아식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기신론하고 유식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기신론은 이 자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된 정보들밖에 없어요. 그 밖에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된 정보들이 뭐가 되느냐입니까?
온 자기 삶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는 다른 어디에서도 뭔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생멸과 그대로 불생멸이 동시적 상황이 아니고 동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동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는 내가 염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염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생각의 방향만 싹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과 불생멸이 방향의 다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가 이쪽에서 보고 있느냐 이쪽에서 보고 있느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기신론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과 불생멸이 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식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망식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학파에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섭론학파에서는 제9백정식이라고 하는 식을 세워가지고 순수 청정한 식이 있고 염호된 식이 있다라고 보는 파도 있고, 또 지론종이라고 하는 파에서는 제9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 여기에서 진여가 법계의 진여성이 망식에 의해서 그렇게 그 밝은 거울이 이렇게 물들어 있듯이 물들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여가 이 안에 이제 진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진여가 각기 정보에다가 진여를 훈수해 가지고 이 정보에서 진여로 환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리아식을 유식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살아온 삶이나 아리아식을 기신론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가 다른 이론이 되지만 결국 한 사람이 한 수행자가 살아온 과정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측면에서 아리아식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유식에서는 기신론에서 보고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기신론보다 못하다거나, 또는 기신론은 유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식보다 못하다거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둘이 한 수행자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신론은 기신론 쪽으로 보고 있고, 유식은 유식 쪽으로 보고 있고, 반야는 반야 쪽으로 보고 있고, 또는 아비달마는 아비달마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이해가 되면 각 파들마다 삶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제대로 보면은 각 파마다 삶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멸과 불생멸이 하합했다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말하는 아리아식, 즉 염호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유식의 아리아식은 염호가 더 중심이 되어 있고, 기신론의 아리아식은 염호와 청정과 불청정이 항상 이렇게 함께 화합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염하는 게 아니고 무엇만이 염이냐면 염만이 난데,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은 묘하게 단위당의 정보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나가 되는 것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마치 나는 아니지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염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생기냐면은 모임은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모임을 해치하면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할 때 오온무아를 말합니다. 자, 오온을 말할 때 오온을 따로따로 놓으면은 거기에는 아가 없어요. 오온을 따로따로 채놓고는 전혀 아가 없는데, 오온이 딱 섞이면은 이 오온 전체가 뭘 구성하냐면 마치 낫처럼 작용해버려요. 색수상행식이 5개 모여 있는데 그 5개가 낱낱 별개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낱낱이 별개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낫처럼 작용해요. 그런데 오온
오온을 딱 해체시켜 보면 제일 먼저 없어진 것이 무엇이 없어지냐면 나부터 없어져 버려요. 근데 모이면 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처럼 돼서 형성되고 해체시키면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수행을 깊게 하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모여가지고 해체된 것처럼 경험하는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를 들면 색이 지수화풍 4대죠. 이 지수화풍 4대 중에서 막 지의 특성, 수의 특성, 화의 특성, 풍의 특성 같은 것이 마치 별개처럼 막 발생을 하고 경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쯤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쯤 있는 것처럼 경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모가 형성돼. 이 전체가 지수화풍을 더해놓고 수상형식을 더하면 8개가 돼야 되는데 8개보다 훨씬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서 말한 대로 여기에서 밖으로 드러난 양상으로 보면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 정보가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둘이 딱 모이는 순간 이미 그 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모여서 부모가 주는 정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나를 구성해서 사는 것처럼 딱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윤회할 때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다. 아리아식. 그런데 그 아리아식은 방금 말한 대로 무엇인가 한 번을 경험하면 계속 그 경험 내용들이 바뀌어가되 바뀌어간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엇인가 특이한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필요할 때 나처럼 만들어진 거라.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있고 거기에서 생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수행을 계속 해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생각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 속에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말이죠. 그래서 아리아식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식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종자를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염의 종자들만 있는데 그 종자가 모여 있으면 마치 종자 플러스 나라고 하는 예피를 입는 것 같은 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작용까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리아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마치 아리아식이 종자를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자를 해체하면은 끌고 가고 있는 나는 제일 먼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종자보다도 훨씬 더 허망한 존재. 보다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의식된 내용들이. 그것이 기신론의 신화 또는 유식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이다. 아리아식.